그러면 결사 마지막 부분 두 번째. 숑근을 베어 누워. 숑근 소나무 뿌리죠.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이 사람 뭐 한 거야? 에이, 그러니까 신선을 쫓아가고 싶은데 되지도 않고 아이 젠장 그러다가 소나무 뿌리를 베고 지지지 잡니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풋잠을 얼핏 드니 꿈속에 꿈의 세계로 넘어가죠.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날다련 니론 말이 나에게 이른 말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따옴표를 선생님이 한번 쳐봤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이 말이에요. 꿈속입니다. 그대를 내 모르랴. 널 내가 모르겠느냐 정철아. 샹계의 진선이라. 하늘나라의 진짜 신선이었어.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시적화자인 정철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신선이 되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신선이 아니라 이건 뭘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너 진짜 신선이요. 황정경 일자를 어띠 그란 읽어두고 황정경 이건 뭐예요? 옥황상제 앞에서 신선들 선관이라고 하죠. 여자들은 선녀라고 하고 남자들은 선관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 황정경 한 글자 옥황상제 앞에서 선관들이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글자 잘못 읽어가지고 쫓겨난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적강 모티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적강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적강. 적강이란 말은 하늘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군이 아버지인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강. 춘향이 그 다음에 심청이도 고전산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거나 혹은 하겠지만 걔네들도 적강입니다. 왜 그래요? 예를 들면 춘향이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춘향이가 뭐예요? 선녀들 뭐야 그랬는데 늦게 갔습니다. 시간에 늦은 죄, 넌 지상세계로 내려가라. 그래서 어떤 벌을 받죠? 그렇습니다. 무진장 옥중에서 기다리는 벌을 받습니다. 그렇지. 뭐예요? 남을 기다리게 해가지고 화나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한번 기다려봐라 이런 얘기죠. 인과관계를 철저하게 만들어준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재효 본부터 아마 그 전에도 그런 판본이 있겠지만 거의 신재효 씨가 정리를 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개연성이 부족하지만 인과관계는 완벽하게 잘 성립이 돼서 필연성은 갖게 되는데 개연성, 필연성 이러니까 그건 뭔 소리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 산문 강의 혹은 기본 개념 강의 확실히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 식의 적강이 있거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닌데 쫓겨난 겁니다. 황정경 경을 읽고 있는데 글자 하나 잘못 읽으니까 옥황상제가 야 이 새끼야 너 내려가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상세계에 내려오신 양반이었어. 자,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따로 난다. 야, 너 왜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니? 적은 듯 가지 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오. 자,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마셔봐 하면서 누가 그렇죠? 신선이 꿈에 만난 한 사람 있죠? 신선이 정철인 화자에게 이리 이야기를 하고 술을 따라줍니다. 근데 술을 따라주는데 굉장히 호방한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창예수 부어내요. 넓은 바닷물을 부어내서 저먹고 날먹을 지가 마시고 나한테 먹이거늘 선어전 거우로니 선어전 거푸 마시니. 자, 이거 알잖아요. 북두칠성이 마치 무슨 모양 같이 생겼다고요? 그렇죠. 국자 모양 같이 뭐 이렇게 생겼대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선생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연결해 보면 국자가 된답니다. 요 국자를 가지고 바닷물을 퍼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야. 스케일이 크죠. 그렇죠? 자, 선어전 거우로니 화풍이 습습하여 온화한 바람이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양액을 취하더니 양액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구만리 장공에 구만리 높은 하늘에 저기면 잘하면 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잘하면 날 수도 있을 것 같더라. 자, 요 구절이요. 마치 여러분들이 무협지 같은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화풍이 습습하여 양 겨드랑이를 지켜드니 날 것 같다. 즉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하면서 날아갈 것 같다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화이 등선 들어봤을 겁니다. 우화 등선 날개가 돋쳐서 신선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경우에는 무술을 연마하다가 마지막 종당의 끝에는 이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는 신선이 되는 듯한 느낌, 알겠습니까? 이거 신선이 되는 듯한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술 가져다가 난리로다 해놓고 또 다운 펼쳤죠. 왜? 시적하자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술을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나. 사해라는 건 뭐예요? 내 바다 온 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서 억만창생 다 취케 만든 맹근 후에. 자, 무슨 소리예요? 이술을 가져다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하게 만들겠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바로 선정이죠. 선정을 베푼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유 선생님 술 갖다가 온 세상 사람들 취하게 만들면 알딸딸해져가지고 괴롭히는 거지 그게 무슨 선정이에요? 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이 술 맛있는 술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선정을 베풀겠다. 그제야 고태 만나. 즉 뭐예요? 맹근 후에라 그랬죠. 이게 키포인트죠. 먼저 이것을 한 후에 그제야 그리고 나서 고태 만나게 누굴 만나? 그렇지. 이 녀석을 만납니다. 꿈의 한 사람 신선을 만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난다. 누구를 만난다? 요 한 사람 신선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한 잔 하자꾸야. 한 잔 하자. 말 뒤자. 여기까지 대사 끝났죠. 말이 끝나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누가? 그렇지. 요 꿈의 한 사람 신선이 구공으로 올라가고 나니 공중 옥쇼 소리, 공중에서의 옥피리 소리, 공중의 옥피리 소리, 어제란가 그제란가, 어제 불었던 피리 소리인가, 그저께 불었던 피리 소리인가, 알딸딸 허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꿈을 꾸고 나서 꿈속에 있었던 일이 진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나도 잠을 깨어서 바다를 굽어보니까 깊이랄 모라거니, 깊이를 모르는데 가인들 어찌 알리, 그 끝을 어찌 알겠느냐. 자,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오묘한 진리, 그렇지, 큰 의미, 큰 뜻,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꿈의 체험을 통해서 시적화자의 생각이 깊어진 상황.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밝은 달이 온 세상 천산 만나니까 천개의 산 만개의 골짜기 비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 세상에 비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밝은 달이 온 세상에 비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지. 갈등이 해소됐잖아. 그렇죠? 갈등이 쌓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먹구름이 가득한 상태라고 본다면 여기서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밝은 배경이죠. 밝은 배경. 밝은 배경이 결국 뭘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심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는 거.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어디였죠? 망향정. 자,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잠에 잠깐 들었어요. 그런데 꿈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그는 신선이었죠.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이다. 너를 내가 모르겠니? 하늘나라에 진짜 신선이었어 너. 그런데 어쩌다가 경전을 옥황상제 앞에서 읽다가 한 글자를 잘못 읽었거든. 옥황상제 그런 거 용서 안 해. 춘향이 심청이 걔들 다 쫓겨났잖아. 너도 그래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따르고 있네. 잠깐 가지 말고 이 술 한 잔 먹어봐. 나 스케일이 좀 커. 그러더니 북두칠성을 기울여서 넓은 바닷물을 부어내서 자신이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술이 되는 거죠. 자신이 마시고 나한테 먹여요. 서너 잔 거푸 마십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온화한 바람이 습습 불어와야. 그래서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는 것 같아서 하늘로 날 것 같아요.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가사의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 속에,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술 마시고 신선적 풍모, 자부심, 이렇게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 관동별곡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지만 뭐가 있는 거야? 여행이기 때문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소개와 하는 행동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의 시작과 갈등의 끝, 해소의 계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 그렇지만 뒷부분에 가서 술을 마시고 신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 구조 완벽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선이 된 듯한 느낌 갖다가 이술 가져다가 사회에 고르나나 억만창생 다 취하게 만든 후에 뭐요? 선정을 먼저 베푼 후에 그제 고쳐 만나 한잔하자꾸야 그제서 다시 만나서 신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마치자 꿈속에 그 신선은 사라져버리고 뭐예요? 옥피리 소리가 들렸던지 안 들렸던지 마치 구운몽에서 장진주사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치? 꿈속에 나비가 되었는데 깨어나서 내가 진짜 나비인데 지금 인간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내가 인간인데 나비가 된 꿈을 꾸고 깨어난 건지, 현실과 꿈을 잘 구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일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장진주사. 깊이를 모르거니 깊이를 모르는데 그 끝인 줄 어찌할리. 아 여기 그 잠에 깨어나서 바다를 굽어보니까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에 할 일은 많고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뭔가 갈등을 해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마지막 배경 밝은 달이 비춤으로써 갈등이 완벽하게 해소됐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는 갈등이 해소된 장면으로 들어가면서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자, 망향정에서 몽중선연이라고 그랬어요. 몽중선연 무슨 뜻인지 알죠? 몽, 꿈, 중, 속에서 선, 신선과 인연이 되어서 갈등이 해소된다. 꿈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사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수능에서 이 부분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렇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작품이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가사와 달리 당시의 선비들이 충분히 가질 법한 무엇을 갈등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마무리 정리해 봅시다. 자, 기행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여정, 견문, 감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정은 어디를 갔느냐라는 얘기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견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했고요. 감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느낌이 어떻더냐? 그래서 그 감상은 크게 둘로 나눠야 된다 그랬죠. 사회적인 욕구를 주로 드러내는 부분하고 개인적인 욕구를 주로 드러내는 부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뒷부분으로 가면서 개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 사이에 갈등이 나타나게 되고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가사와 달리 갈등이 들어있다 양상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관리로서의 책무, 그러니까 임금님에 대한 충성, 그렇지? 충성. 그 다음에 선정의 포부, 백성들에 대한 사랑, 애민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에 대한 걱정, 충성이 되겠죠. 그런 것들과 개인적인 욕구, 자연 친화죠.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리고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있는 신선이라는 모델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요 두 개 사이의 갈등. 그렇지. 요 두 개가 아니라 요것과 요것 사이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서 해소가 되는 거라 그랬죠.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전반부에는 주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임명되고 나서 저 임금님께서 내가 여기 창평에 누워 있는데 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임명장 받고 부임하죠. 부임하는 과정 나왔어요. 이 부분에서 주의할 거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뭐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생략. 그렇지. 생략, 비약 있었고 그 다음에 빠른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기쁨이라는 정서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부분 기억날 겁니다. 그다음 순력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이 다스릴 곳을 주변을 쭉 돌아보는 얘기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명 안에 별일이 없어서 산여행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전반부에서는 주로 뭐가 나왔다? 기쁨의 정서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산으로 여행 가죠. 산으로 여행 가는데 뭐 자기가 다스리는데 별일 없어가지고 금강산으로 기들어 갑니다. 기들어 가서 뭐 합니까? 주로 감탄, 아름다움의 감탄,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그래서 여기 있죠, 연근 요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다리가 있다 그랬어요. 요 중간 다리 부분에서는 심리의 변화와 여정의 변화 두 개의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화가 있는 부분 요거 기억 키포인트.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서 개인적인 욕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바다 부분에는 개인적인 욕구만 나오고 사회적인 욕구 책무는 없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요것이 주를 이루고 요 부분에서는 요것이 주를 이룬다. 사회적 욕구가 주를 이룬다. 어느 것이 더 주된 것이냐라는 얘기지 요게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꿈을 계기로 해서 계기가 꿈이 되겠죠. 계기로 해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꿈속에서 신선을 만났는데 너 원래 신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원래 신선이면 내가 이러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우를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선이란 건 뭡니까? 그렇죠. 선이라는 거
자, 선 먼저 하는 건 뭘 한다? 사회적인 욕구를 먼저 충족시키고 후 나중에 뭘 하겠다. 그렇죠? 개인적인 욕구를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